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대형주, 중형주가 좀 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해외 쪽은 좀 어정쩡하게 넘어오긴 했죠. CPI가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메리 데일리가 연준이 아직 할 일이 더 남아있어. 추가적으로 금리 더 올지도 몰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됐고, 이슈가. 다음에 이제 국채 발행 일정이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CPI는 좋은데, 나머지가 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CPI 좋은 거는 중소형주 쪽에서 반응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조건들은 대형주가 반응을 하면서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좀 엇갈리는 그런 형태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재료들을 보면 CPI는 4.7 근원이, 그다음에 이제 기본은 3.2 이렇게 이제 전년 대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건 예상했던 거 수준이었거나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달 한 달 비교하는 것보다 한 3개월 주기로 비교해 보면은 좀 떨어지는 추세가 눈에 확 띄죠. 3월하고 비교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증가폭이,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특히 이제 주거 비용이 CPI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그냥 CPI에서는 35%가 이제 주거 비용입니다. 근데 주거 비용이 이렇게 꺾여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엄청나게 높죠. 그러니까 지금도 높긴 한데 어쨌든 각도에선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CPI가 꺾이고 있는 거는 사실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안도감을 주는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자들이 중성주 쪽은 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줬고요. 반면에 이제 지수 자체를 올리는 데는 조금 부담을 갖게 된 게, 당장 국채 금리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CPI가 예상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금리 인상 중단, 이게 여기에 힘이 실려야 되니까 금리는 떨어져야 맞는데 이게 튕겨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금리가 왜 올라갔지? 두 가지 요인이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메리 데일리에 추가 인상할 수도 있어, 이런 취지의 발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미국의 새벽에 이제 마지막 국채 금리, 이번 주 일정 중에 마지막 국채 발행이 있었는데 30년물 국채 발행 금리가 올라갔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미국이 채권 국채 발행하는데 금리를 더 많이, 이자를 더 많이 쳐줘야 돈이 조달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금리를 딸려서 금리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금리가 여기에 딸려서 올라가게 되고, 금리 올라가니까 미국 시장 빠지고,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저녁에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겠구만, 이렇게 되면서 이제 대형주 쪽은 좀 눌리고 이렇게 좀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오늘 제법 올랐거든요. 이거 환율 올라간 게 지금 저기 외국인들 선물 매도, 다음에 수급도 역시 꼬이게 만든 요인으로 보여지거든요. 원달러 환율은 무역 수지 이슈도 있겠지만 엔화 문제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개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화 약세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달러가 오히려 강세로 가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불안함이 겹치다 보니까 이제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여기도 환율이 바뀌면 외국인들 수급이 확 뒤집어지긴 하는데, 당장 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환율이 올라간다. 환율 올라가면 외국인들 선물이 안 풀리게 되고, 선물 안 풀리면 지수는 조금 늘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 쪽은 주로 이쪽에 이제 반응을 해서 금리와 환율이 대형주를 잡고, 반면에 CPI는 중소형주를 좀 풀어주고, 이렇게 좀 엇갈리는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종목으로 보면 에코프로가 21선 놀이에 빠져 있죠, 최근 들어서. 근데 에코프로 MSCI 편입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미 노출된 재료라고 봐서 오늘은 좀 밀렸고요. 근데 2차 전지 대형주들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이 코스닥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완화가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지금 계속 13만 원 언저리에서부터 한 10% 정도 주가가 이제 피크 대비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저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쯤 되면 반등할 때가 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반등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저 양봉 하나로 버티고 있다 했는데, 이게 하이닉스 특징이 여러 날 하락했다가 이제 순식간에 복원하는 그런 패턴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돌아서지 못하면 이거 61선이 아니라 한참 더 아래 가야 되잖아,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하고 수요일 이틀 동안 좀 센 반등이 나오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근데 좀 비슷한 궤적을 보이던 PSK 홀딩스, 그러니까 이건 또 오늘 올랐거든요. 원래 그 HBM 관련된 종목군들 일부는 또 올라갔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잘 보시면 다 21선을 돌파를 못해요. 코스피도 그렇고 주요 종목들도 21선은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종목 투자들이 반등이 나와도 2600 언저리에서는 좀 뭔가 좀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좀 신중함이 있구나라는 게 개별 종목들에서도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양시장 다 팔았고, 그다음에 선물은 매수를 했거든요. 요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제가 외국인들 선물 매수로 끝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조금밖에 안 샀어요. 좀 많이 사줘야 이제 윗공간이 열리게 될 텐데, 어쨌든 조금 공간은 열어놨습니다. 자동차 매수한 거 이외에는 좀 특징적인 종목들은 별로 안 보이고요.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그 관광 재개했다고 해서 그거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포진해 있고, 자동차가 좀 일부 포진해 있는 게 특징이었고, 다음에 코스닥에서 외국인 투자들은 2차 전지를 산 거 이외에는 이렇게 뭐 업종별로 뚜렷하게 이런 업종을 담았다 이런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소규모로 여러 개 담은 거는 이제 반도체 쪽을 좀 소규모로 여러 개 담은 게 아랫단에는 좀 포함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어쨌든 제 최상단에서는 좀 어정쩡하게 매매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역시 이제 중국 손님 맞이 종목군들이 몇 개 좀 보이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을 선별적으로 조금 담는, 그 정도 특징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업종을 무더기로 담아내면서 이게 주도 업종이야 이렇게 담아두기보다는 좀 계속 좀 순환매 시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더 강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미국의 국채 발행 일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번 주 1,000억 달러 정도 발행했는데 대체로 응찰률이 한 2.5배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300조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돈이 여기에 이제 쏠려서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동성이 빨려 나간 거죠. 근데 이제 국채 발행 일정이 끝나면서 주식시장의 수급이 좀 개선이 될 거냐. 이건 뭐 그냥 오늘 당장 미증시가 플러스가 나는지 이거 보면서 확인하면 되고, 또 빅테크가 올라가는지를 보면서 확인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오늘 미증시 추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가가 올라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높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슈도 좀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오늘 국제유가는 좀 미국 시장 돌아갈 때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국제유가가 지금 빠져주는 게 이제 좀 금리나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지 않게 되는 거니까 유가 흐름도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가 시즌이 보통 8월 중순 정도 되면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선물을 조금 이제 공간을 열어주긴 했는데, 뭐 저 정도 가지고는 매도한 거에 10%밖에 안 되니까. 근데 좀 돌아오는 조짐이 보이느냐, 이거는 그냥 삼성전자 갖고 확인하시면 돼요. 삼성전자 매수 많이 하는지 보고 가늠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안 하면 이건 휴가가 아니라 그냥 외국인들이 8월 내내 그냥 박스권 2,600 이상은 안 볼 거야 이렇게 해석되는 거니까 주초에 좀 볼 필요가 있고, 오늘 뭐 자동차, 게임, 투전도체, 로봇, 뭐 그 외 등등 이제 올라갔는데, 뭐 이 정도가 이제 특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21선 돌파가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이제 연속 하락 이후에 21선이 저항이 되느냐 돌파가 되느냐에 따라서 반등폭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완전 저항이 되면 직전 저점을 깨고 제가 보기엔 2550 밑에까지도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1선을 이제 월요일 정도에 좀 한 20포인트 올라가면 돌파가 되는 거긴 한데, 오늘 올라갔다가 밀렸잖아요. 이게 이제 돌파가 됐냐. 하이닉스도 21선이 막혔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여기서 막혔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복이 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우울한 얘기. 근데 이거는 단기적인 얘기고,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지수가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한 하락 장세, 30% 이상 한 사이클에 하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수가 이제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를 좀 따져놓고 보니까 대부분 다 한 100%는 넘게 올라갔거든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55개월 정도까지 이제 올라서 저런 흐름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36% 빠졌다가 지금 올라온 게 한 20% 조금 더 올라온 거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8개월 정도 됐고. 근데 이거는 저 29개월, 뭐 15개월, 그래서 15개월 내내 올라갔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이에 막 2달 빠지기도 하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장기로 보면 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우리는 장기로 볼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장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저 21선 돌파를 해서 한 2,700까지 쏠 거냐, 아니면 이제 2,550 밑에까지 갔다 올 거냐, 또 위로 쏜다라면은 대형주 쪽이 좀 살아나는 거고, 아래로 간다라면 뭐 제약을 비롯해서 이런 스트레스, 경기 스트레스 덜 받는 종목들이 움직일 거고, 이렇게 주도주에도 좀 변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를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주말에도 유튜브 올려드리니까 시황맨 TV 이 방송 꼭 구독하기,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알고리즘에 유튜브에 많이 노출이 된다고 하니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